이 주제를 어떤 주제를 심화시켜서 활동은 좀 역량을 보일 수가 있을 텐데라는 게 그런 안타까운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나고 학교에서 막 수행평가 막 쏟아지고 있죠. 자, 그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 수행평가 컨설팅 좀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은 어떤 수행평가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건지, 어떤 주제로 나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오늘은 가장 어려운 수행평가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행평가는요, 자신의 진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과목인데 어떻게든 연계시켜야 하는 그런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 계열을 희망하는데 한국사 식민통치관의 보고서를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키라는 그러한 수행평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첫 수행평가는 굉장히 머리 아픈 게 하나 있죠. 수학 상 범위 내에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돼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라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수학 상 범위 내와 관련 있는 책을 읽고 구체적으로 어떤 수학 개념이 연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수행평가 주제로 보고서 쓸 것인지, 이런 수행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경영학과를 희망하는데, 자, 화학과 물리 과목을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키라는데 어떻게 시켜야 되죠? 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넓게 포괄적으로 접근하셔야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 키워드부터 빨리 찾아내서 연계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자,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나? 물론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들어갈 때, 어려운 수행평가를 들어갈 때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포괄적으로 잡아버리면 여러분의 진로가 매칭이 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 그나마 본인하고 진로와 관련된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키워드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발열 연기라든지 쓰레기 섬유라든지 염화칼슘의 활용도 향상법이라든지 이제 전기화학 같은 경우 수소 연료 전지와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안 돼? 그러면 그때는 역량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 대학교 평가자도 압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의 진로하고 전혀 연계성이 없는데 이것을 억지로 연계해가지고 수행평을 만들어 나가면 이거 너무 억지로 만들었다라는 게 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역량, 그 다음에 그 역량이 본인의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점들을 연계해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융합시키는 수행평가가 있어요. 진짜 융합시킨다라는 건 이거죠. 이것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실생활과 융합하라,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또 유전과 환경이라든지 유전과 인공지능이라든지 이걸 융합시켜봐라라는 것도 있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자, 스팀 혹은 뭐 트리즈 이런 수행평가가 있어요. 특히 스팀 같은 경우는 STAM 해가지고 과학과 뭐 미술 여러 가지 최소 두 개 정도를 융합시켜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돼서 보고서를 작성해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일단 뭐 뉴스라든지 강의를 검색해 보고요. 먼저 다양성을 먼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건 딱히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딱히 정답이라는 것은 딱 그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선배님들 했던 수행평가 딱히 정답인데 그거 그대로 이용하면 여러분들 색깔이 보이지가 않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입시에 좋지 않은 결과를 거기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항상 수행평가를 하자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할 때, 자, 논문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MIT 공대에 나오는 사이트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여러 자료들을 다 복합적으로 봅니다. 복합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조금 그렇게 복합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융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융합이 나오게 되면 그 다양성에서 연결을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었죠. 입시라는 수행평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계약한 3월 2일부터 서서히 여러분의 진로 융합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자료를 조금씩이라도 틈틈이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행평가는 수행평가 시즌만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의 학업 역량과 그 다음에 학점에서 유리한 역량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미리 틈틈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수행평가 시즌에 와서 갑자기 막 자료 찾고 하는 아이들보다 그래도 미리 틈틈이 어떤 주제를 구상을 할까라고 계획성을 갖추면서 준비했던 아이들이 생기부 자체가 틀리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스토리가 나오니까요. 그다음 또 어떤 학교는 발명대회가 있어요. 지금 지금 몇몇 그 컨설팅하는 학생들 보니까 그 학교는 좀 발명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냥 발명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발명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재료가 무엇인지, 그 구성도라든지 기능이 모든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발명을 할때 제일 중요한 문제 상황 제시가 중요한 거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거든. 근데 이것을 좀 너무 멀리 찾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돼서 좀 어려운 문제점을 찾는 것도 조금 좋지만, 학교, 즉, 실생활에서 찾는 것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걸 찾으면은요, 기능도 못 찾고, 구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상도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과학과 예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학과 친환경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과학과 심리학이다라든지 이처럼 이런 기타 등등 아니면은 또 이런 점들도 있어요. 자, 디커플링이 있거든요. 그 디커플링을 활용한 이런 발명 융합 능력도 보여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학교 실정에 맞춰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가 블라인드 처리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독서를 대충 하면 안 되겠죠. 독서 활동 상황이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되면서 학교마다 지금 이제 특장 사고라든지 그 학생들 보면은 지금 독서 수행 평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뭐 뿌리내리기 독서도 있어요. 어떤 한 학교 같은 경우는 대단 그 학교 일반고거든요. 근데 입결이 좋아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독서 한 권을 읽어야 돼. 그리고 그 책에서 호기심이 생겨서 또 다른 책을 읽어서 총 세 권을 뿌리내리기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양식도 깐깐하더라고. 제출 양식도 각 권마다, 한 권 각 권마다 동기로 적어야 되고, 진로에 도움된 점, 느낀 점, 그다음 호기심 작성해서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슨 책을 읽었는지 이것을 다 작성을 해야 돼. 최종적으로 이 세 권을 다 읽고 나서 이 사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점을 배웠는지, 그다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것을 제출하는 수행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진로와 관련돼서 세분화시켜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개 있거든요. 본인은 이제 인공지능 쪽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발전기술 윤리 의식 앞으로 미래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점들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세분화시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약간 좀 여러분의 진로를 어필할 수 있는 좀 두리뭉실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그 책을 구체화시키고, 그럼 세 번째는 그 진로를 세분화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좀 독서가 좀 생기부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 고3들 이 수행평가 많은 수능 특강이죠. 자, 이런 게 있죠. 수능 특강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예문을 찾아서 어떤 보고서라든지 심화시키는 수행평가. 아마 우리 고3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대부분 심화가 그러니까 수능 특강 내용보다 조금 더 심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학생들의 수행평가를 보면, 수능 특강 내용과 이 보고서 결론 내용이 엇비슷해 큰 차이가 없어. 왜냐면 수능 특강의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심화시켜 작성해야 하는 건데 이거 심화가 보이지가 않고 결론도 신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 고3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서 심화시키는 활동도 있죠. 근데 제발 옛날 기사 쓰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 아이들의 가장 고심한 게 그거죠. 와, 이 많고 많은 기사 중에 어떻게 찾아야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핵심 키워드만 검색해도 최근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핵심 키워드 하나만 넣지 말고요. 자, 여러분의 진로와 그다음 혹시 여러분의 시사적인 키워드, 이 두 개의 키워드 같이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사를 쭉 나오게 되고, 그 기사들을 보다 보면, 더 좋은 예기치 못한 키워드도 나옵니다. 꼭 나와요. 저희들도 맨날 그 키워드 찾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결론을 보면은,
자, 아쉬움이라 어떤 호기심을 남기는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하고 나서 어떤 조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조사하고 나서 어떤 점에 관련해서 호기심이 생겼음이라고 끝났으면 그 호기심을 살려서 심화를 시키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는 이제 논문을 좀 거기에 관련져 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학교가 있죠. 자신의 진로와 관련돼서. 한 학생, 이제 일반고 여학생인데 그 학교 같은 경우, 정말 좀 수행평가 굉장히 깐깐하더라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돼서 보고서 작성하는데 주제라든지 어떤 논문을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최소 4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받아줘요. 그게 총 800점이라고 합니다. 와, 그렇게 되면 확실히 수행평가하고 생기부가 퀄리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정도로 어떤 뭐 논문을 활용할 정도면은 정말 와 대학생 수준 정도에 되는 그러한 게 심화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런 것은 반드시 이 점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로 플러스 역량을 반드시 어필해 주셔야 돼요. 이런 수행 평가에서 우리 아이들이 종종 실수하는 게 진로만 강조하고 뭐 진로를 마치 좀 설명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로가 아니라 학업적인 역량도 같이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진로 분야를 이제 구체화시켰다면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자,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제 자기가 경영학과를 했다라면 인적 자원인지 아니면 마케팅인지 혹은 창업가 쪽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면 단지 코딩만 하지 마세요. 어떤 분야에서 코딩을 활용해 결과물을 도출할 것인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분화시켰다면 뭐가 해야 되죠? 논문과 자료 수집해서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서론과 결론은 좀 반대 좀 창의적인 것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좀 서론 좀 동기 좀 신전했으면 좋겠고, 결론은 창의적이 됐습니다. 이 결론은 그냥 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뭘 배웠다라고 끝나는 것보다는 어떤 진로 혹은 실생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보여주면서 반드시 향상된 역량도 반드시 강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행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종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겉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진로 역량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수행평가를 마쳤다고 나서 끝난 거 절대 아닙니다. 수행평가를 다 마쳤다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수행평가를 반드시 심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어떤 학생들이, 제가 이 주제로 수행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어떤 주제를 심화시켜서 활동은 더 좀 역량을 보일 수가 있을 텐데라는 게 그런 안타까운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욕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전국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수행평가들 몇 개를 먼저 이렇게 추려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좀 그나마 좀 여러분들 수행평가 때는 고생하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매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좀 풀어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